은퇴 이후에 멋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미래현장 전략 연구소. 네. 이름이 멋있습니다. 정기룡 소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현장 전략연구소 소장 정기룡입니다. 네. 대전에서 한사랑 침례교 협동 목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이시군요. 네.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주변에 그렇죠. 이제 뭐 100세를 사시는 것들을 가정에서 설계하고 네.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은퇴는 이제 보통 뭐 어떤 분들은 50대 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60대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3, 40년을 더 살아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과거 같은 패턴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일들을 다루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 전반전의 인생을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네. 그것을 가지고 후반전에 가는 거예요. 네. 경찰 했으니까 퇴직하고 경비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경비로. 야. 네. 어. 또 경찰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경비 자격증 따는 거죠. 네.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내의 얼굴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아내의 얼굴을. 네. 네. 우리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아내를 꽃을 배우게 하고 네. 아내를 꽃집을 차려주고 아내는 꽃집 사장, 나는 꽃집 이사장.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미리 투자해서 그렇죠.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네, 정말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현직에서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두 번째 인생에 가는 거죠. 등산을 좋아했던 경찰관이 퇴직하고 버섯을 캐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를 현직에 있을 때 젊어서 미리 2시간 연습을 하자. 그러면 30년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직에 있다 보면 다 바쁘잖아요. 뭐 네. 직장 생활하고 자기를 하면 네. 생각은 있지만 네. 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뭐 이게 후반전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네. 그런 건 준비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버려야 되거든요. 네. 주말에 새벽에 시간을 2시간을 짬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전반전도 알차게 생활하고 후반전도 더 알찬 삶이 되겠네요. 네. 저를 보면 도둑놈을 못 잡게 생겼죠. 경찰을 했습니다. 경찰을 하셨다고요? 정말요? 어. 대전에서 중부서장, 동부서장, 대덕서장, 둔산서장을 4군을 거치고 네. 그것도 서장님으로. 예, 경찰 생활을 27년 했습니다. 야. 아니 왠지 도둑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이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신데 아니 얼굴 인상은 네, 너무 좋으셔서. 아니 어떻게 해서 처음 경찰이 되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사업에 거의 망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주에 살다가 서울 왕우리로 동생 셋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경찰들이 잡으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방에서 6 식구가 사는데 과연 장남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경찰이 잡으러 올까봐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0대 후반이죠. 뚝섬에 취직을 하러 갔습니다. 네. 취직은 안 됐고 돈은 벌러 왔는데 보니까 사거리에 뚝섬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갔어요. 파출소를. 네네. 추워서 예, 예. 들어가셨어. 네. 네. 경찰관이 2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왜 왔냐고. 그래서 취직하러 왔는데 잘 데가 없다. 그랬더니 자고 가라고 숙직실. 오. 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경찰관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밥할 수 있냐고. 네. 밥은 못 한다고. 구두 닦을 수 있냐고. 닦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게 밥을 못 한다 그랬더니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환을 구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배달보이를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쭉 배달보이를 그때 시작을 네. 처음 했습니다. 어.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90원짜리 할 때 한 달에 15,000원 받았죠. 네. 다른 사람 짜장통 들고 다닐 때 저는 2개 들고 다녔어요. 예. 열심히 하셨고.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중국집 사장님이 저를 5,000원 더 주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배달 보이 할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이 탕수육 배달이었습니다. 네. 탕수육 배달은 육수하고 따로 나오잖아요. 네. 한 2개 먹고 흔들어 갖다 줘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비하가 있었는데 우리 그러네요. 모르고 먹었네요. 모르고 먹었네. 개수 세봐야 되겠네 다음부터. 그래서 하사관이 됐습니다. 네. 돼가지고 5년 근무를 하고 이제 제대를 했죠.
이게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뚝섬 파출소에 잤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 간부부생이라고 이제 경위 무궁화 하나 주는 건데요. 1년 교육받고 이제 파출소장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파출소장. 그러게요. 28살에 이제 됐죠. 아니 언제 어떤 계기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뭔가 계획하고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막 났는데요. 같이 근무했던 동료 부하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웬만하면 6시에 퇴근하겠다고. 6시면. 예. 네. 그 별일 없으면 퇴근해. 뭐 하니 했더니 저는 과장님 사실은 경찰이지만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뭐 좋아하니 했더니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는 퇴근하고 한식을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 아, 요리를. 네. 그게 사실은 뭘 내가 배우고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어떤 거를 결정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러면은 소장님은 그때 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당시 할 것은 뭐 야간에 학교 다니는 거. 그래서 야간에 석박사를 한 10년 다녔어요. 네.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희는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정년할 때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딱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경 11년.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빵을 배우러 다녔어요. 네. 대전에 가시면 성심당 제과관에서 유명하죠. 예, 제빵을 배우러 다녔죠. 퇴근하고 제가 빵도 배우고 두부도 배우고 초콜릿 배우는데 떡 좀 가르쳐달라고. 그게 다 이제 현직에 네. 계실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떡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이는 못 나오고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올 수 있다 그랬더니 정 배우고 싶으면 토요일 날 새벽 4시 반까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내가 장어를 사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라고. 장어 가지고 가면 쌀을 2마를 담궈놨어요. 그걸 건져가지고 뭐 일코, 빻고, 구름떡, 바람떡 만들어서 네. 좌판에는 6시 반인데 뒤에서 아줌마들이 저 사람이 서장인데 떡 배우러대 막 그런 거죠. 떡집을 차리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한 2년 배웠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떡집은 차리는 것보다는 떡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제과도 배우시고 떡 그 만드는 기술을 배우시고 또 뭘 배우시고? 두부도 배우셨고 초콜릿, 초콜릿도 네, 배우시고. 뭐 현직의 경찰서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렇죠. 딱 어느 날 그 정복 벗고 집에서 그냥 편안한 뭐 이 추리닝 같은 거 입고서 있으려니까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기도 참 어색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근데 남들보다 어찌됐든 또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랬지만 막상 딱 은퇴를 했을 때 그 뭐랄까 공허함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들죠. 현직에 있을 때는 보통 뭐 웃기지 않는 얘기해도 과장들이 막 웃어줍니다. 밥 먹으러 하면 따라가고. 네.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네. 나는 뭔가 아직 살 날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네. 그런 충격이 너무나 이제 컸습니다. 네, 네. 서장들은 보통 이제 말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데일 카네기라고 거기 강사 과정을 한 2년 거쳤더니 네. 그 소장께서 서장님 말을 잘한다고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잘한다고. 그래서 난 달란트가 말에 있구나.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죠. 아내한테 나 뭐 잘하는 것 같아. 저처럼 귀가 얇아가지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야. 네네. 찾으신 거네요. 네. 탤런트를. 사실 뭐 제과, 제빵, 자동차, 정비도 배우시고 했죠, 떡 예. 만들기, 피아노 반주 굉장히 많은 것을 하셨지만 결국엔 나중에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또 하셨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아들을 경찰 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아들한테 이제 너 행정학과 가라. 그래서 아빠의 뒤를 따라 경찰에 그랬더니 아들이 신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이라 신학은 하는 게 아니, 목사는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정말 어렵다. 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그랬죠. 신학이 어렵잖아요. 목사님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굳이 신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굳이 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학대학교 보내자 그래서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를 보냈습니다. 네. 첫날 갔다 와서 궁금한 거예요. 학교 분위기 어떤지. 아들을 앉혀놓고 아내랑 물어봤어요.
상일 학교 분위기 어떠냐 했더니 엄마 학교 가보니까 친구 아빠들이 다 목사래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네. 친구들이. 갑자기 아내가 저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여보 상일이 어차피 신학대학교 4년 다니고 대학원 3년 다녀야 되는데 당신 중부 서장하면서 퇴근하고 뭐해? 신학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왜?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아들 좀 코치 좀 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네.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계시록 공부가 궁금했거든요. 계시록. 네.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아들이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네. 저는 침례신학대학원을 서장할 때 야간에 다녔습니다. 3년을 열심히 다녔죠. 네. 그래서 아들이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공부했던 책하고 노트를 주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는 신학은 아닌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다닐래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왕왕왕. 결국 아들 덕분에 제가 신학 공부를 3년 하고 전도사를 3년 거치고 목사 사모봉입니다. 지금 목사 안수한 3년 됐어요. 네. 이제 그래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결국 아드님은 다른 다른 일 합니다. 일을 하고 계시고. 아드님은 지금 뭐 하세요? 아들이 그 처남이 타이어 장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타이어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와. 아유, 또 비즈니스로 뛰어들었는데. 그러게요. 아니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아들의 신학을 하는 길에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아들 일이니까 좀. 예, 대학원 공부를 해서 아들의 동역자가 되자라고 했는데 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아버지도 이제 예. 그만해야 되는데 아니, 또 목사가 되셨어요. 네. 완장이 있거든요. 완장. 네. 경찰. 완장을 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대전 중부수장을 마지막으로 그만뒀는데요. 한 2달 전에 어떤 사람이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서장님 치는 거예요. 보니까 중부경찰서 강력팀장이 된 임경감이 네. 퇴직을 하고 지하에 들어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 네. 어제 근무했던 경찰서 앞에서 존경스러웠어요. 네. 나이 드는 방법은 완장을 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완장을 떼는 것이다. 하나 더 있다면은 혼자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죠.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애들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의존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아 나도 미리미리 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앞만 보고 마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좀 멈춰서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해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가장 훌륭한 그 미래의 노후 설계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네. 해주어라라는 네. 말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까 완장을 떼는 연습. 네. 사람들이 대개는 내가 그래도 이런 일 했던 사람인데 내가 또 남들에게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라는 것 때문에 지금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오늘 소장님의 얘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내게 하는 네.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